몽골 통들의 유쾌한 톡. 안녕하세요, 정우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와 같이 진행하던 이현성 회장이 한국에 나가셔서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오셔서 멋진 방송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식목일이 있고 여기는 5월이 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나무를 사랑하는 아주 귀중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직접 본인 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무를 심는 사람보다는 사람을 심는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싶은 사단법인 푸른아시아 몽골 지부 신기호 지부장입니다. 와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뵀었는데 여기 와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또 훨씬 더 미남이십니다. 아이고. 나무 얘기를 해서 오늘 나무 얘기를 좀 많이 할까 합니다. 네네. 지부장님, 한국은 4월 5일이 식목일이잖아요. 네네. 몽골은 식목일이 다릅니까? 네, 몽골은 식목일이 두 번 있죠. 5월, 네. 5월 둘째 주 토요일과 10월 둘째 주 토요일이 식목일로 정해져 있는데 2010년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해졌습니다. 두 번 외에도 다른 날도 심을 수 있는데 특별히 그런 날로 지정을 해버렸네요. 5월과 10월이 이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적기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이외에 이제 시즌에 심기에는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 나무는 이렇게 막 싹이 터야 되고 하니까 봄 같은 데 심어야 되고 겨울에 심으면 안 될 것 같은데 10월이면 몽골은 겨울이 시작되잖아요. 네. 근데 괜찮아요? 그때 심어도? 나무를 심을 때 나무의 상태는 이제 동면이라든지 나무가 활성화되지 않을 그 시즌에 나무를 심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5월은 이제 나무가 이제 아직 활착이 되지 않을, 출엽이 안 되는, 아직 잎이 나지 않은 그런 시점이어서 5월에 나무를 심는 거고, 10월에 나무를 심는 거는 이제 완전히 동면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도 나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10월에도 나무를 심는 거고요. 잘 자라나요, 그래도? 겨울나무도? 전문가들이 이제 판단하기에는 이제 5월과 10월 심어도 무리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전문가들 사이에 5월이 좋다 또는 10월이 좋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이제 논쟁이 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5월과 10월을 나무를 심는 거는 몽골이 그만큼 이제 절박함이 있고 그만큼 더 나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액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요즘 겨울 가뭄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겨울 가뭄 때문에 이제 가을에 나무를 심는 게 좀 위험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긴 합니다. 절박하다고 그러셨는데 얼마나 절박하면 두 번을 심을까요, 나무를? 이 동북아시아 중에 기후변화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이 몽골입니다. 몽골이 현재 76.9%가 지금 몽골 사막화 영향을 속에 있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국도의 77% 정도가 사막화가 진행 중이다. 네. 앞으로도 그럼 더 계속 더 사막화가 더 심할 거 아닌가요? 저희가 인위적인 노력이 없다 그러면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장담합니다. 지금 몽골의 그 호수나 강이 다 말라간다고 그러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몽골의 강과 하천, 호수 많은 부분들이 소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계속 또 관심을 가지고 사막화 지역을 다시 살려내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상황입니다. 숨쉬기조차 힘든 세상.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대한민국의 1.2배 면적만큼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껏 숨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여러분, 푸른아시아와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푸른아시아라고 아까 소개를 했는데요. 푸른아시아가 정확하게 좀
푸른아시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뭐 공식적인 이야기들은 뭐 찾아보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푸른아시아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후변화의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연대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 모델을 만들고 확산하는 일을 하는 것이 푸른아시아가 하는 일이고, 푸른아시아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싶어요. 몽골의 지분은 언제예요? 몽골에서는 이제 2000년부터 이제 식재 사업을 했는데 지분은 2007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습니다. 푸른 월드, 뭐 그린 월드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가 더 급해서 푸른 아시아로 한 건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 접근이 용이한 곳이 몽골이었고, 또 저희가 생활하는 어떤 터전, 그리고 저희 한반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또 몽골이다 보니까 한국으로 불어오는 그 황사의 발원이 몽골입니다. 몽골에서 이제 발원한 그 모래바람이 이제 중국을 거쳐서 이제 한국까지 이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몽골의 이 사막화는 저희 한반도, 저희 대한민국하고도 전혀 뗄 수 없는 그런 상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몽골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푸른아시아에서는 총 지금까지 심은 나무의 수량은 어느 정도나 몇 주 정도 식수를 하셨는지요? 현재 울란바타르를 포함해서 9개 지역에서 저희가 700헥타르에 80만 주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심는 것들은 대략 어느 정도나? 평균 1년에 심는 나무가 한 5만 분 정도가 되고요. 또 많을 때는 또 10만 분까지 또 심기도 합니다. 여러 이제 상황들이 따라서 이제 그 식재 수는 이제 달라지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와서 나무 심는다 그러면 좀 이상하다 생각했을 것 같아. 처음에는 뭐 그런 것들 편견 같은 건 없었는지요? 예, 처음에 나무를 심는다고 했을 때 특히 푸른아시아가 나무를 심는 지역은 일반 지역과 좀 다르게 사막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모래가 드러나기 시작해서 초지는 완전히 황폐해야 되고, 이런 지역에서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 건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처음에는 다들 시큰둥 했었습니다. 이제 그게 벌써 이제 15년 전의 이제 이야기들인데, 그랬던 분들이 또 고백을 합니다. 그때 나무를 같이 심었었지만 마음으로는 동의하지 못했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1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마을에 숲이 생기고 또 그곳에서 주민들이 또 지속 가능한 어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걸 보면서 자기도 놀랐고, 지금 와서는 정말 푸른아시아에 감사함을 마음을 표현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지역 됩니다. 주민들이. 네. 사막화가 되면은 이 양을 끌고 어디로 갈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도 그 자족이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공동체를 저희가 만들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대한 공동체를 계속 저희들이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른아시아라고 하면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만 해요. 그렇죠. 푸른아시아는 나무를 심는 단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오늘 좀 푸른아시아를 좀 제대로 좀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예. 푸른아시아는 나무를 심는 단체를 넘어서 사람을 심는 단체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무를 심는 단체가 아니고 사람을 심는 단체다. 나무를 심는 단체를 넘어서 사람을 심는 단체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보다도 더 큰 깊은 뜻이 있네요. 결국 나무를 심는 것도 결국 사람 때문에 심는 거거든요. 그렇죠. 푸른아시아가 나무를 심는 것은 나무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고, 나무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UN 사막화 방지 협약에서 사막화 활동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말하는 사막화 방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살려내는, 토지의 생산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사막화 방지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토지의 생산성을 높여서 주민들이 그곳에서 지속 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사막화 방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푸른아시아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의 중심에는 바로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푸른아시아는 주민들을 조직하고 그들이 자치 조직을 통해서 주민들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 그 지속 가능한 어떠한 모델들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이 황사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몽골의 책임이라고 저는 통감을 합니다. 황사하는 게 이게 일본 쪽이나 다른 데는 안 가나요? 뭐 꼭 한국만 이렇게 갈까요? 아닙니다. 한국만 가는 게 아니고요. 뭐 중국, 한국, 일본, 태평양을 넘어서 미국까지도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발원된 것이. 네. 야, 그러니까 정말 무섭네, 무섭기는. 이게 결국은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것이, 나무 두 그루를 심는 것이 한국의 황사도 전 세계의 환경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큰일이네요. 이런 기후변화의 이런 문제는, 그리고 이런 이슈는 국경이 없습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또 몽골까지 와 있는 거고요. 국경을 넘어서 모두가 연대해서 이 기후변화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피해 현상들을 다시 복원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일들은 국제사회 모든 시민들이 같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기출 상임이사가 쓴 나무 한 그루를 심으면 1000개의 복이 온다는 몽골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한 개의 나무를 심으면 1000개의 복이 온다. 근데 지부장님, 한 개의 나무만 심지 않고 2개나 3개 심으면 안 되나요? 더 많은 복을 받겠죠. 그럼 2000개 받을 거 아니에요? 감당하시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1000개의 복을 받는다, 이 속담을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아, 몽골에서 한 나무를 제대로 심고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1000개의 복을 받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잘 가꾸느냐. 혹시 나무를 심고 나서 그 살아날 수 있는 그 나무의 몇 프로 정도나 살아남고 몇 프로는 죽나요? 저희는 한국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계약되어 있는 그 활착률, 생존율이 저희가 70%예요. 그래서 70% 이상을 유지하는 게 저희의 이제 미션이고요. 나무를 심는데 들어가는 공력이 2할이라고 하면 유지 관리하는 것인 8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대부분은 나무를 심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현장에서 남아서 끝까지 그 나무를 가꾸고 지키고 보호하는 주민들이 하는 그 8할, 거기에 승부가. 지부장님, 지금 혹시 그 가족들은 여기 다 같이 계신가요? 같이 있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자녀들이 어떤 교육 문제 때문에 지금 한국과, 그리고 아들은 좀 터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제분들은 한 분, 아드님 한 분?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그 나무 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세요? 예, 나무를 심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는 않는데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긴 합니다. 그럼 작업으로 이렇게 다 음식 같은 건 하시나요?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그런 식자재를 가지고 많이 이제 요리를 하는 편이고요. 그 실습장에 이제 비닐하우스들이 여러 동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잡초처럼 올라오는 게 민들레입니다. 뽑아서 이걸 이제 버리려고 하는 걸 제가, 이건 한국에서 정말 귀하게 먹는 식자재다, 그걸 뽑을 때마다 저에게 이제 갖다 줘요. 근데 몽골 민들레는 한국 민들레하고 달라서 잎이 굉장히 얇아요. 새초롬해요. 잎이 넓지가 않죠. 정말 그 1kg 골라내려고 그러면 정말 허리가 부러집니다. 밤새워서 이제 그 김치를 장만하는데 담아서 또 우리 활동가들, 몽골 활동가들한테 나눠주기도 합니다. 활동하는 지금 그 활동가들은 얼마나, 지부장님 말고 다른 한국 분들도 계신가요? 예, 한국 활동가는 지금 3명이 파견돼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몽골 활동가들 다 합치면 16명 정도가 지금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지역 주민들 다 합치면 지금 200여 명이 같이 이 나무 심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럼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만큼 또 일도 많습니다.
그 나무를 심을 때 보통 어떤 나무를 심지 않아요? 푸른아시아가 나무를 심는 것은 방풍림과 그리고 이제 유실수 두 종류로 나눠서 심는데요. 방풍림은 이제 조림 사업장의 가장자리를 이제 방풍림을 조성하기 위해 심는데 이제 비술나무와 포플러라고 하는 나무 이 두 종을 저희가 이제 방풍림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두 수종을 사용하고 있고 이 두 수종 다 이제 내한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0도에서도 견디는 그런 내한성이 강한 나무들로 저희가 심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중앙이 이제 비어 있잖아요. 조림사업장 가장자리는 이제 방풍림으로 이렇게 쌓아놨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방풍림으로 인해서 이제 바람이 들지 않는 지역이 이제 발생하는데, 이제 그 지역에는 저희가 유실수를 심어요. 주민들이 경제성을 도모하고 거기서 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유실수를 심고 있는데, 그 유실수의 대표적인 나무가 차차르간, 비타민 나무. 그리고 네네네. 그 우린우드라고 하는 블랙 커런트라고 하는 이 두 수종을 저희가 심고 있는데, 대부분은 차차르간 비타민 나무를 저희가 심고 있습니다. 아까 우린 뭐라고 그러셨나요? 우린 뭐? 예, 몽골 말로 이제 소의 눈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블랙 커런트라고 하는 그런 블랙베리 종류의. 블랙베리. 예. 잘 자라나요? 이제 관리하기 나름인데, 차차르간 같은 경우도 원체 이제 거친 지역에서 자라는 수종이라서 사막화 지역에서도 잘 자라고, 한국에서도 이제 콩과 식물을 이제 땅이 척박한 곳에 심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콩과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뿌리에 그 공기 중에 있는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땅에 고정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뿌리혹 박테리아가 하는데, 이 차차르간도 그런 뿌리혹 박테리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땅에 고정시켜서 땅을 비옥하게 하는 작용을 해서, 그래서 일석이조인 거죠. 척박한 땅을 또 비옥하게 만드는 일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이익을 또 도모할 수 있는 유실수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나무라서 저희가 그 수종을 선택을 하셨네요. 몽골 사람들의 나무 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것보다도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유목민들에게 나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의 땔감일 수도 있고, 특별히 키워야 되는 어떤 존재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나무를 처음 심었을 때는 굳이 이 나무를, 그 귀한 물을 뿌려가면서 그 나무를 키워야 되냐고 하는 그런 반발심들도 많았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지를 이제 그 지방정부에서 얻을 때도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를 받기가 참 쉽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심는다고 한국인에 와서 심으면은 미친놈들이라고, 어디 사막에다 나무를 심냐고 거의 부정적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요. 저희가 심고 있는 한 지역을 가보면 조림 사업장이 이제 제일 푸르고,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지역도 이제 가로수라든지 집집마다 나무를 심기 시작을 해서 그 지역 전체가, 그 마을 전체가 이제 푸른 어떤 모습을 7월이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보면서 참 많이 변했구나. 그리고 나무에 대한 생각도 많이 변했고, 또 어떤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에코솜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실현해가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많이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나무를 심고 나서 조림질 만들어가면서 어떤 게 가장 보람있고 좋았던지? 보람 있었다기보다는 좀 황망했던 것들이 있다면, 최근에 몽골에서 황사가 이제 심각하게 불었잖아요. 또 저희가 나무를 심는 돈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명피해까지 나는 그런 심각한 모래 폭풍이 불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사업장에 있던 교육계류가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나무들이 작년까지 잘 키웠던 나무들이 모래에 다 묻혀버린 거죠. 뽑히나요? 뽑히지 않고요, 묻혀버려요. 모래에 엄청난 그 모래에 묻혀버려서 그것을 다시 파내는 일이 지금 주민들의 지금 제1 업무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모래를 파내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와서 주말 없이 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나무들을 살리려고 정말 고군분투하는 우리 주민들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죠. 그게 어찌 보면 제게 제일 감동스럽고 정말 감사한 어떤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집에도 막 피해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뒤로하고 사업장에 뛰어와서 그래도 피해를 확인하고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나무들을 이제 파묻고 있는 그 모래를 다 빼내고. 퍼내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볼 때 진한 감동을 느끼죠. 자, 지금까지 프로나시아 몽골 지부의 신기호 지부장님과 여러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프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 나무 한 그루 심는 마음으로 또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도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 지부장님이 몽골 해주십시오. 그럼 네. 우리가 팟빵 같이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몽골 팟빵!